제6화 일요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리가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흔들어야 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수영이 하고 싶어서 식사도 걸렀다. 속이 텅 빈 느낌인데다 머리까지 아팠다. 담배 맛도 쓸쓸하게 느껴졌다. 마리는 내가 음침한 얼굴이라며 놀려댔다. 마리는 흰색 옷을 입고 머리는 길게 풀어 헤쳤다. 예쁘다고 말했더니 웃으며 아주 좋아했다. 내려오면서 레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레몽은 곧 내려오겠다고 했다. 길에 내려서자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햇살에 딱이라도 맞은 듯 후끈했다. 피곤한 데다가 간밤에 창문을 꼭 닫고 있었던 영향이 컸다. 마리는 기뻐서 공중공중 뛰면서 날씨가 좋다는 말을 자꾸 되풀이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배고픔이 몰려왔다. 마리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수영복과 수건이 들어있는 방수 천 가방을 들어 보였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레몽이 푸른 바지와 소매가 짧은 흰 셔츠를 입은 데다 밀짚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자 마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팔뚝은 허여 멀건한데 시커먼 털로 덮여 있어 흉측해 보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굉장히 흡족한 표정으로 내려왔다. 안녕 친구. 내게는 이렇게 말하고 마리에게는 아가씨라고 불렀다. 어제 경찰서에 함께 가서 그 여자가 레몽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내가 증언을 해주었다. 레몽은 경고만 받고 나왔고 내 증언을 트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서 레몽과 그 얘기를 나눈 뒤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지만 버스를 타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레몽은 자기 친구도 우리가 일찍 도착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레몽이 길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담배가게 진열장에 기대 서 있는 아랍인들 한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마치 돌이나 혹은 죽은 나무를 보듯이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놈이 바로 그 남자라고 레몽이 말해주었다. 어지간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라고 말했다.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랍인들이 레몽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다고 내가 대답해 주었다. 마리는 얼른 출발하자고 졸랐다. 레몽은 어깨를 다시 펴고 서둘러야겠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아랍인들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몽이 일러주었다. 내가 뒤돌아보니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가 있던 곳을 여전히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곧 버스를 탔다. 레몽은 아주 한심한 얼굴로 마리에게 계속 농담을 건넸다. 레몽은 마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지만 마리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 웃으며 레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가까웠다. 하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진 작은 언덕을 지나야 했다. 언덕은 노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돌과 하얀 수선화로 뒤덮여 있었다. 마리는 재밌다는 듯 가방을 휘둘러서 꽃잎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흰색과 초록색으로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별장들 사이로 지나갔다. 어떤 별장들은 베란다까지 버드나무 속에 파묻혀 있었고, 어떤 것은 돌들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했다. 언덕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벌써 잔잔한 바다가 보였고, 더 멀리 맑은 물 속에는 육중한 곳이 졸고 있는 듯 했다. 정적 속에서 경쾌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 위로 조그만 트롤 어선 한 척이 느지막이 가고 있었다. 마리는 창포를 몇 송이 꺾었다. 바다로 내려가면서 보니 벌써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다. 레몽의 친구는 해변 가장자리의 조그만 목조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별장은 바위에 기대 있었고,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 마송은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다. 파리 말씨를 쓰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작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편하게 지내라고 권하고는 아침에 갓 잡아 튀긴 생선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집이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항상 이곳에 와서 지낸다고 했다. 제 아내와 함께라면 누구든 즐거워하거든요. 그의 아내는 때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마도 마리와의 결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마송이 수영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리 셋만 바다로 내려갔다. 마리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마송과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말을 천천히 했는데 말끝마다 그뿐만 아니라 를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실제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이어갈 때도 그랬다. 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아주 기가 막히는군요. 그뿐만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하고 말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나는 햇볕을 쬐며 흐뭇한 기분을 즐기느라 그의 버릇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발 밑에서 모래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좀 더 참다가 마침내 마송에게 들어갈까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천천히 들어오다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몸을 던졌다. 그가 개구리 헤엄을 아주 서투르게 하는 탓에
그를 남겨두고 마리 곁으로 갔다. 시원한 물속을 헤엄치니 아주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마리와 나는 멀리까지 나아가는 내내 같이 움직이며 함께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몸을 띄웠다. 하늘을 보고 누우니 입으로 흘러드는 물의 장막을 태양이 걷어주었다. 마송이 모래사장으로 나가 햇볕을 쬐기 위해 눕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몸은 여전히 큼직했다. 마리가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내가 뒤에서 마리의 허리를 잡고 발로 물장구를 치면 마리가 팔을 놀려 앞으로 나아갔다. 사방이 고요한 아침에 물을 찰싹찰싹 때리는 작은 소리만이 우리를 따라왔다. 마침내 나는 지쳐서 마리를 남겨두고 숨을 크게 몰아쉬며 꾸준히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돌아왔다.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내가 기분이 참 좋군요 라고 했더니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금 뒤 마리가 왔다. 고개를 돌려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금물에 젖은 몸이 미끈해 보였다. 머리는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는 내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녀의 체형과 뜨거운 햇볕이 뿜어내는 열기로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으며 곧 점심시간이라고 했다. 나도 배가 고파서 곧 일어났다. 그러나 마리가 아침부터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고 나도 키스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곧장 잔물결 속으로 몸을 넣고 몇 번 팔을 저어 헤엄쳤다. 마리가 내게 바짝 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휘감기는 게 느껴지자 나는 욕정을 느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오는데 마송은 벌써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배가 몹시 고프다고 했다. 마송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했다. 빵은 맛이 좋았고 내 몫으로 나온 생선도 허겁지겁 먹었다. 그 후 나온 고기와 감자튀김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술을 자주 마셨고 내게도 계속 따라 주었다. 커피가 나왔을 때는 머리가 무거워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몽, 나 이렇게 셋은 돈을 모아 8월 한 달간 해변에서 지내면 어떨지 의논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30분이에요. 마리가 갑자기 말해서 우리는 모두 놀랐다. 마송은 너무 일찍 밥을 먹긴 했지만 배고플 때가 식사 시간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마리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것 같았다. 그때
마송이 함께 바닷가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에는 꼭 낮잠을 자거든요. 나는 자는 것보다 걷고 싶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아내에게 늘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는 남아서 마송 부인의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남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키가 작은 파리 여자가 말했다. 우리 셋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꽂았다.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덕 끝을 따라 바다를 내려다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 접시, 포크, 스푼 등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돌의 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모르는 일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것, 한때 같이 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걸었다. 가끔씩 긴 잔물결이 우리가 신은 헝겊 신발을 적셨다. 나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 때문에 반쯤 잠든 상태라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 레몽이 마송에게 무슨 말을 건넸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닷가 저 끝에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랍인 2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몽을 쳐다보았더니 그가 그놈 맞아 하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우리들이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벌써 우리와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걸었다. 마송, 싸움이 일어나면 너는 둘째 놈을 맞도록 해.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메르소, 만약 딴 놈이 오면 그건 내가 맞도록 하고. 레몽이 말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마송은 2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지나치게 뜨거워진 모래가 이제는 붉게 보였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걸으며 아랍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과 우리의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 겨우 몇 발자국 떨어졌을 때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마송과 나는 속도를 늦췄다. 레몽은 곧장 그가 상대하기로 한 남자에게 걸어갔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랍 녀석이 머리로 치받는 신용을 했다. 레몽이 먼저 한 대 날리고는 곧바로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자신이 맞기로 했던 녀석에게 가서 있는 힘껏 2대를 때렸다. 아랍인이 넘어지면서 얼굴을 물속에 쳐박았다. 몇 초 뒤 머리통 주변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었다. 그러는 사이 레몽도 상대방을 때려서 얼굴을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레몽은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놈 좀 봐. 조심해. 칼을 들었어. 나는 다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레몽의 팔과 입은 이미 찢겨 있었다. 마송이 황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또 다른 아랍 녀석도 일어나서 칼을 가진 놈 뒤에 섰다. 우리는 꼼짝도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며 칼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고 레몽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은 언덕 위 별장에 일요일마다 오는 의사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레몽은 바로 가자고 했다. 말을 할 때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에서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서 최대한 빨리 오두막으로 되돌아왔다. 레몽은 가벼운 상처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레몽과 마송이 함께 의사에게 간 사이 나는 여자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고 마리는 파랗게 질렸다. 나는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아져서 이야기를 그만두고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1시 반쯤 되자 레몽과 마송이 돌아왔다. 레몽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별일 아니라고 했다지만 레몽은 매우 침울한 얼굴이었다. 마송이 웃기려고 애를 썼지만 레몽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레몽이 바닷가로 가겠다고 했다.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다. 마송과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자 레몽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해댔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자고 마송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오래도록 해변을 거닐었다. 태양은 이제 찍어 누르는 듯 뜨겁게 내리쬐었고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로 잘게 부서졌다. 나는 레몽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 끝에 이르렀다. 커다란 바위 뒤에서 조그만 샘이 바다로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 아랍인 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기름기가 밴 푸른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아주 느긋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우리가 나타났는데도 표정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 레몽을 찌른 녀석조차 아무 말 없이 레몽을 바라보았다. 또 한 녀석은 작은 갈대 피리를 불고 있었다. 우리를 곁눈질하며 악기로 낼 수 있는 3가지의 물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태양과 침묵, 졸졸 흐르는 샘물, 피리 소리만 가득했다. 레몽이 주머니에 있는 권총에 손을 댔지만 녀석은 미동도 없었고 둘은 서로 마주보고만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유난히 벌어진 발가락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해치울까? 레몽은 녀석에게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화를 내며 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녀석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대로 쏴버리는 건 비겁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침묵과 무더위 속에서 다시금 물 흐르는 소리와 호젓한 피리 소리만 들려왔다. 레몽이 말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이라도 해야지. 말대답을 하면 쏴버릴 거야. 그래. 하지만 저 녀석이 칼을 뽑지 않으면 총을 쏠 수는 없어. 내가 대답했다. 레몽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피리 부는 사람과 레몽을 찌른 놈 둘 다 여전히 레몽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나는 레몽에게 말했다. 쏘면 안 돼. 남자답게 결투를 해야지. 그 권총은 이리 주게. 만약 다른 녀석이 뛰어들거나 칼이라도 뽑으면 내가 쏴버릴 테니까. 레몽이 내게 권총을 주었을 때 그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둘러막힌 것처럼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들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다와 모래, 태양과 피리 소리의 침묵, 물소리의 정적 속에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 느닷없이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레몽과 나는 그냥 되돌아왔다. 레몽은 기분이 좀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갈 때 타고 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별장까지 함께 갔다. 레몽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나는 계단 첫머리 앞에 서 있었다. 햇볕을 많이 쏘인 탓에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나무 계단을 올라 다시 여자들과 상대할 것을 생각하니 기운이 다 빠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더위가 무척이나 지독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을 쬐고 있으니 눈이 멀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냥 서 있는 것이나 가버리는 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조금 뒤에 나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걸었다. 시뻘건 햇볕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바다는 모래 위에 잔물결들을 토해내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었는데 햇볕 때문에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더위가 나를 짓눌러대면서 발걸음을 막았다. 얼굴 위에 무더운 바람이 와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문 채 바지 주머니 속의 주먹을 움켜쥐었고 태양과 태양이 쏟아내는 알지 못할 현기증을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모래나 흰 조개 껍데기, 유리 조각이 뿜어내는 빛이 칼날처럼 번쩍일 때마다 양쪽 턱뼈가 움찔거렸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바위 덩어리가 멀리서 조그맣게 보였다. 햇빛과 바닷물의
물보라 때문에 후광에 쌓인 듯 거무스름했다. 나는 바위 뒤에 있던 서늘한 샘을 떠올렸다. 졸졸 흐르는 샘물의 속삭임을 찾아가고 싶었다. 태양과 나의 힘겨운 노력, 그리고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피해간 그늘과 그 아래에서의 휴식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바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내 몸과 상대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다. 반듯하게 누워 두 손을 목에 뒤에 받친 채 이마만 바위 그늘 속에 넣어두고 온몸에는 햇볕이 감돌고 있었다. 푸른 작업복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잊고 있던 터라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조금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있던 내 몽의 권총을 찾아 쥐었다.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웠지만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한 10여 미터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눈을 감았어도 이따금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공기 탓인지 그의 모습은 눈에 어른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훨씬 나른하게 가라앉아 조용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모래 위에 똑같은 태양과 변함없는 빛이 계속되었다. 벌써 2시간째 걸음을 멈추고 벌써 2시간째 낮게 끓는 금속 같은 태양에 닷을 내리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증기선은 내 한쪽 눈 가장자리에 검은 얼룩만으로 남았다. 아랍인으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돌아서기만 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햇볕으로 끓어 넘치는 해변 전체가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 위로 드리운 그늘 탓에 그는 웃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뺨이 타오르는 듯했고 땀방울은 눈썹 위에 고여가고 있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같은 태양이었다. 그때와 똑같이 이마가 아팠다. 머리의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피부 아래에서 쿵쿵댔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한 걸음 몸을 옮긴다고 해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칼을 뽑아
나를 겨누었다. 태양빛이 칼 위에서 번쩍 튀었다. 기다란 칼날이 되어 내 이마를 쑤시는 듯 했다.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두꺼운 막으로 미지근하게 눈두덩을 덮었다. 눈물과 소금의 장막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로 태양이 때리는 심벌즈 소리와 칼에서 뻗어나온 눈부신 빛만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 칼날은 속눈썹을 쑤셨고 괴로운 두 눈을 파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모든 게 흔들렸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려 불의 비를 쏟아내는 것 같았다. 내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잡았다. 방아쇠는 당겨졌고 매끈한 권총 자루의 배가 만져졌다. 바로 그 순간 짤막하면서도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한나드의 균형, 행복을 느끼던 바닷가의 침묵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는 아라빈의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은 보이지도 않게 깊숙이 박혔다.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 같았다.